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죠. 분자해 볼 거예요. 분자의 구조 해볼 건데요. 분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그럼 과학적인 이론, 물리학적, 전자기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텐데요. 바로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기음성도를 밝혀낸 사람은 라이네스 폴링이라는 과학자인데 노벨상을 무려 2개나 받은 과학자예요. 하나는 노벨 화학상, 이 전기음성도를 알아내서 받았고요. 하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인데 그 핵발전, 그러니까 핵폭탄 실험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핵 반대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과학자다. 그럼 봐봐,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우리가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노벨상 받으면 여러분들 직장 다 때려쳐도 돼요. 먹고 살 만큼 돈을 충분히 줍니다. 맞아요. 몇 억씩 주잖아요. 몇십억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노벨상을 받을 일이 없어서 노벨상을 받으려면 내가 이거 가르치는 걸 하면 안 되고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쉽게 양보했습니다. 다른 저희한테 여러분들이 박사, 석사, 박사, 척척 석사, 척척 박사까지 하셔서 훌륭한 인물에서 노벨상을 타시고 노벨상 탈 때 수상 소감에 반드시 저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님은 밀도 쌤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하여튼 라이네스 폴링이라는 과학자도 되게 이제 탐구해 볼 만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네스 폴링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약간 또 유식 한청을 해야죠. 전기음성도는 영어로 하면은 electronegativity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줄여서 EN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뭔가요?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보시면은 원자가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가 어쩔 수 없죠. 전자쌍도 마이너스고 원자력은 플러스니까 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전기 음성도는요, 그거를 정의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합니다. 플루오린은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기준을 잡고 상대적인 양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율로 보시면요. 전기 음성도는요, 내가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요. 증가하시고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감소하습니다. 그리고 전기 음성도도 원자 반지름과 비슷하게 우리가 전자쌍을 공유할 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잖아. 그럼 전제가 뭐야? 일단 공유를 해야겠죠. 근데 18쪽 원소들은 노블 가스 귀족들이시죠. 공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18쪽은 제외를 해주시고. 그래서 누가 제일 커요? 이 친구가 제일 크죠. 쉽게 말해서 플루오린에 가까워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감소한 이유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인데 같은 조기에선 증가하죠. 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당기는 힘이 세지죠. 감소하는 이유는 반지름이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멀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오린은 반지름도 굉장히 작고 반지름이 작은 친구 중에 원자 그런 유효 핵전하가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얘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려면은 몇 가지 정도 전기 음성도를 외워놓으시면 정말 인생이 편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숫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디 외울 거냐면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하고요. 이 주기들을 외워줄 거예요. 수, 헬, 리, 벨, 동, 탄, 질, 산, 풀. 네 라고 하는 친구들 혼나. 내용은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얼마인지 보시면은 자, 수소가 2.1이시고요. 수소가 2.1이시고 리튬이 1.0, 0.9, 0.8, 0.1씩 내려가십니다. 사실 근데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여기 이 주기를 정말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0.5씩 커지시면 돼요. 1.5, 2.0, 2.5, 3.0, 3.5, 4.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참고로 그냥 재밌는 얘기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여기 주기율 보시면 여기다 염소도 3.0이거든요.
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오, 선생님 똑같네요. 완전 오겠냐요. 왜냐면 전기음 성분은 상대적인 것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다르고요. 원소마다 고유한 값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야. 나중에 N하고 뭐 CL, CL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전기음 성도가 같으니까 전자쌍이 딱 중간에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한쪽으로 당겨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전기음성도는 그래서 상대적인 수치예요. 수치인 거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 아이쿠. 우리가 이제 전기음 성도를 봤고요. 이제 쌍극자 모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일단 가려고 할게요. 모멘트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죠. 일단은 쌍극자는요. 우리가 정의가 뭐냐면은 극성을 가진 분자예요. 왜 자꾸 떨어진다니? 극성을 가진 분자인데 우리가 극성을 가진 분자 쌍이 그러면은 자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 뭐라고 할까? HCl이라고 해봅시다. HCl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뒤에서 배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통합과학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방금 전기음성도를 배웠어. 분자 내에서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죠. 그래서 전자쌍이 딱 가운데가 아니라 전기음성도가 강한 쪽으로 전자쌍이 끌려갈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자쌍이 여기 중심부가 아니라 염소 쪽으로 위치하게 될 거예요.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위치하게 될 거야. 그럼 염소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죠. 전자가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얘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다 간 건 아니야. 완전 전자가 나가리가 되면 뭐예요? 어머나? 너무 고급 용어 써버렸는데? 아예 전자가 다 나가버리면은 이온이고 조금 당겨진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살짝 플러스, 살짝 마이너스 할 거예요. 그래서 살뿔살마죠. 살짝 델타, 살짝 플러스, 살짝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봐봐요. 얘는 상대적인 마이너스가 됐고 얘는 상대적인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극성을 가진 분자가 쌍으로 있으시잖아. 공유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래? 쌍극자라고 해요. 그럼 이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쌍극자 모멘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는 물리량이에요. 물리량이고 단위는 우리가 물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마찰계수라는 게 이렇게 해서 뮤 다시 기호가 잠깐만 뮤라는 계수를 씁니다. 뮤 그냥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하는데 이거 몰라야 돼요, 여러분. 쌍극자 모멘트는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크다는 거니까 결합의 극성 정도가 크다. 전자쌍이 많이 움직여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쌍극자 모멘트는 제일 중요한 게 표시법입니다. 표시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가령 자, 볼게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H2가 있겠죠. H2 한번 그려볼까요? 수소,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 수소는 봐봐. 그래서 우리가 외워두면 편하죠.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1이고요. 산소는 3.5죠. 그러면은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세니까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갈 거예요. 산소가 더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그러면은 수소는 부분적인 플러스 살뿔 여기는 살와가 있네.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끌어당겨졌어요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우리가 실제로 분자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우리가 화학할 때 어떻게 하죠? 구조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구조식으로 이렇게 써주신다면은 우리가 전자쌍이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여기가 살뿔, 여기가 살마.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세서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당겨지고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자 공유 결합을 나눕니다. 쌍극점 모멘트를 통해서 공유 결합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공유 결합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극성이란 건 극성을 띠게 된 거고 무극성이란 건 무극성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극성 공유 결합은요. 무극성 공유 결합은 두 전기음 성도가 둘이 전기음 성도가 같아서 서로 당기지 않는 상태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원자 분자가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둘이 같은 상태. 주로 H2, O2, N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극성 공유라고 그 위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CH4, CO2, HCl 앞에서 말한 HCl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NH3 이런 걸 한번 대충 몇 개만 봐볼게요. 자, CH4는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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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다 치면은 자, 탄소는 전기음 성도가 2.5, 수소는 2.1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자쌍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졌죠. 그래서 이거는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나와서 이제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라고 있는데 그게 개념이 합쳐지면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무극성 공유 결합은 전자쌍이 안 움직이면 되고요. 극성 공유 결합은 전자쌍이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뿔이잖아, 살뿔. 그럼 봐봐, 얘가 I 플러스로 가면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이온 결합이 되는 거지. 이온 결합. 극성 공유 결합에서 더 쌍극점 모멘트가 더 커지면은 이온 결합이 돼버리시겠죠. 그것까지 이해해 주시면은 너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충 얘기를 마쳤고 우리가 이어서 루이스 전자점식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끊고 다시 볼게요. 자, 이어서 루이스 전자점식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가 만든 전자점식이야. 그러면서 이 루이스 전자점식이 뭔가요? 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원자과 전자를 원소 기호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원자과 전자 정도는 근데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한번 해볼까요? 자, 수소.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 그럼 어떻게 돼요? 점을 1개 찍어주시면 되는 거지.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나오는 거. 탄소 원자과 전자가 4개. 수소? 아니 수소 있으니까 질소. 하나, 둘, 셋, 넷, 5개. 제가 왜 전자점식을 이렇게 찍을까요? 전자들은 되도록 멀리 있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전자점식은요 어떻게 찍으시면 되냐면 원소 이렇게 임의 원소 X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되도록 떨어져 있으면 하면 좋은데 사실 여기다 2개 해서 8개씩 그리는 게 정석인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N2 같은 거 있잖아요. 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도 막 많이 합니다.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가서 이렇게 치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루이스는 이제 이게 정석인데 하여튼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이걸 따라주는 게 좋겠죠.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몇 개 더 연습해 봅시다. 산소는 6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2개는 어디 찍든 본인 마음이야.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찍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염소는 7개죠.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 결합을 이제 한다 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수소는 이렇게 있죠. 근데 H2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 자,
있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으시니까 내가 전자를 공유해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되니까 H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배우면 조금 더 써놓으면 둘이 전기음 성도가 같으니까 전자쌍이 안 움직여. 무성 공유결합일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전자쌍이 한 개가 있죠? 전자쌍이 이렇게 한 개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기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간소하게 H 한 다음에 가운데 짝대기 전자쌍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라고 많이 해요. 가지가 한 개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 가지가 몇 개예요? 가지가 한 개, 두 개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건 단일 결합이겠네. 그러면은 몇 개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산소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해 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맘대로 표현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야 편하지. 자, 산소가 이렇게 전자쌍을 두 개를 공유해서 얘는 옥텟 규칙 만족. 안정해. 목적은 항상 이거죠, 여러분. 공유 결합 때 목적도 뭐야? 옥텟을 만족해서 내가 비활성 기체에 따라가는 거지. 안정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O2 이렇게 돼서 전자쌍을 두 개가 공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내가 간단하게 나타내 주면은 산소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루이스 구조식이 되겠습니다. 구조식의 원리가 이거죠.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저하고의 습관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문제 풀 때 피고물 전자쌍도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가 피고물 전자쌍도 이렇게 찍어주시는 습관을 저하고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중 결합이죠. 가지가 두 개.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3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전자를 3개를 공유하셔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표시를 할 때 뭐라고 해줘요? N2 이렇게 해주시고 가지가 3개. 그리고 습관 비공유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합력은 얘가 가장 약하고 얘가 가장 얘가 약하고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생긴 애만 있을 건 아니니까 자 다른 것도 더 해볼까요? 하나만 해볼게요. 뭐 해볼까? CO2. 자, CO2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처음이니까 나중에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정성을 보여주라. 귀찮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산소는 두 개가 필요하겠죠. 산소는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CO2는 이렇게 한 개, 두 개 공유했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 공유할 수 있죠. 그냥 탄소가 더 반지름이 크죠? 이런 디테일. 근데 원이 아니네. 디테일. 그리고 이렇게. CO2.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 주시면은 CO5 습관. 비공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우리 이거는 뭐야? 극성 공유 결합이죠. 탄소가 2.5, 산소가 3.5.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산소가 플로린에 더 가까워. 그래서 그냥 쌍극자가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그래서 탄소는 살짝 플러스, 얘는 살짝 마이너스, 살짝 마이너스. 살풀, 살마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그래서 구조식 그리는 거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맞게 그렸나라고 확인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원자과 전자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얘네가 공유결합의 원리는 뭐야? 내가 비활성 기체를 따라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288을 만족하고 싶으신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얘네들이 전자쌍을 공유를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전자가 8개가 됐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16조 원소죠. 내가 그 비활성 기체를 따라가려면 전자가 2개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혹은
그 이중에 최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산소는 2개 정도도 수용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산소는 가지가 2개 있어야 돼요. 가지가 2개 차이에서 내려있으니까 맞게 결합된 거지. 내가 가지가 1개만 있어. 그럼 공유를 덜 했잖아. 그럼 이건 부족한 거야. 그럼 이게 공유 결합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각 원자별로 있잖아요. 각 원자별로 가지가 맞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는 거야. 질소는 15족이니까 가지가 3개 붙어 있으셔야 되는 거겠지. 탄소 볼까요? 탄소는 14족이잖아. 그래서 가지가 1개, 2개, 3개, 4개, 전자를 4개 공유하고 있으니까 8개 됐으니까 괜찮잖아. 산소는 전자쌍이 2개 있죠? 16족이니까 2개 더하니까 8개 돼서 만족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자들의 가지가 붙어 있는 걸 잘 체크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개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공유 전자쌍은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가지로 표현하는 부분이야.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전자정식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으로 할 거예요. 간혹가다 친구들 헷갈려요. 4개, 8개 헷갈린단 말이야. 쌍이니까 2개가 한 세트죠. 우리는 그리고 통합과학 때는 헷갈릴 수 있으나 우리는 하고 나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죠. 왜? 전자쌍의 반대가 뭐예요? 홀전자잖아. 전자쌍은 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분자의 기초를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뒷 강의에서 뭐 한다? 분자의 구조를 배워봅니다. 근데 분자의 구조를 배우면은 구조식을 그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루이스 전자정식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전기 음성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분자의 성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